그 스타트업 벤처붐의 시작이 97년, 98년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겼잖아요. 네이버라던가 NC소프트, 넥슨과 같은 회사들이 그때 생겨난 회사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벤처 버블 시기가 왔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2002년부터 2009년 사이가 좀 벤처계 암흑기와 같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투자도 잘 일어나지 않았었고, 그러다 이제 2009년 스마트폰,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2세대 창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때부터 지난 10년간은 정말 계속해서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왔던 시기인 것 같아요. 쿠팡이나 카카오나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것들을 봤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몇 개월 전에 다시 이제 언론을 도배했던 다시 벤처 암흑기가 오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곤 하는데, 소영님은 첫 커리어는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시작을 하셨다가 스타트업 생태계 일원으로 활약하고 계신데 그간의 여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스타트업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은 잘은 못했어요. 그래서 뭐를 할지를 잘 몰라서 경영학과를 갔고 맥킨지에 가서 컨설팅을 했고 투자 쪽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UBS 홍콩에서 에퀴티 리서치 쪽에 일을 좀 했었는데, 계기가 됐던 거는 제가 미시간 로스에서 MBA를 했는데 이제 컨설팅도 하고 IB도 하고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 MBA를 가니까 할 일이 별로 배울 게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학교 펀드 일을 좀 했고요. 제가 했던 펀드가 창업자랑 계획서 한 장 있는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을 한다는 게 되게 좋아 보였고, 그 도전에 보면은 사회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더 좋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뒷받침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거를 해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GS샵에 되게 우연한 기회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LP 투자, 펀드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로 옮겨서 일을 한 3년 정도 더 했고요. CBC 쪽에서 이제 전략 투자, 그다음에 특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들을 주로 중심으로 일을 좀 했었고, 최근에는 커리어를 조금 더 변경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투자를 10년 하니까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CFO로 와서 투자 일도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회사가 굴러가는 거, 어쨌든 비즈니스가 모든 게 다 돈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LG에서 LB 그리고 지금 위벤처스로 넘어오면서 지난 10년간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투자는 뭐 영역이 바뀌었다? 아니면 규모가 달라졌다? 이런 변화들이 좀 개인적으로 있으실까요? 제 커리어를 가만히 보시면 약간 중요한 산업 변화의 시기에 약간의 이제 위기감과 혹은 이제는 결정해야겠다 이런 게 항상 맞물려 있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한국의 아이폰이 출시됐었어요. 그 딱 위기감이 좀 들더라고요.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제가 LG전자 투자팀 갔던 시기가 좋았던 게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받았던 숙제들이 스마트폰에 어떤 서비스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교육 서비스, 뭐 게임들 찾으러 다녔었고요. 투자 섹터가 굉장히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LB 가면서는 이커머스 플랫폼 저희가 아는 지금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좀 태동하던 시기여서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좀 투자 섹터도 계속 바뀌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201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해서 1,000억 밸류까지 되면 와, 그건 정말 대박 난 거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허들들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 깨주면서 이 씬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10년 동안 이런 게 진짜 크게 달라졌다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들 좀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투자할 때는 이제 투자 자금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는 항상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경쟁사랑은 협력하지 않는다. 뭐 기술은 우리한테 뭐 최우선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 가지고 온다. M&A는 우리랑만 한다. 이런 계약들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지난 10년간 자금도 많아지고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스타트업 많이 오면서 스타트업 퀄리티도 달라졌고, 그래서 지난 몇 년은 저희가 오히려 많이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같이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약간 좀 위치가 바뀌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 외에도 너무 좋은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오히려 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수하면서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느낌? 진짜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게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고 저희 때는 다 컨설팅 가고 그쵸. IB 가고 막 이랬는데 요새 친구들이 약간 스타트업에 취업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들도 꽤 많아서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인재풀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뭐 기라성 같은 IT 회사들에 일하시던 한국 분들이 다시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에 조인하시는 케이스들도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 인재가 몰리는 곳에서 결국 산업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최근 몇 달간 이 스타트업 얼어붙었다. 이제 작은 줄 얼어붙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요. 지난 한 막판에 1, 2년간은 다 괜찮아 나는 돈이 많아 뭐 이렇게 하고 네이버의 속도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딜이 클로징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급했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제 보고 생각하고 서로 핏이 맞는지 볼 기회가 있는 되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투자를 할 때 사실 꽤 오랜 시간을 보고 그분들이 약속한 걸 지켜나가는지 그리고 검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사실 지난 2, 3년은 검토하다 보면 클로징되고 검토하다 보면 클로징되고 그래서 사실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인데 역으로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투자회사 대표님이나 이제 임직원분들 연락 오면 되게 겁나요. 전화 받기 전에. 무슨 일 생겼을까? 맞아요. 혹시 뭐 매출 들어올 게 뭐 저쪽 회사가 문제가 됐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거든요. 두나무든 당근마켓이든 배민 이런 기업들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한 산업을 이루고 커지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중간에 말라버리는 기업들이 생길까 봐 사실은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뭐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같은 시기가 정말 좋은 회사들을 열심히 잘 검토해서 옥석을 갈리기에는 훨씬 더 좋은 시기. 모든 펀드가 다 좋은 연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빈티지가 좋은 것들은 의외로 완전 화랑기가 아니라 약간 화랑기로 갈 만한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시작했던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지금 펀드 결성하셔서 이제 자금을 놓고 올해 보고 내년 보면서 순타적으로 투입하는 펀드가 있으시면은 좋은 기업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일 거라.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2022년, 2023년 빈티지 펀드에는 어떤 투자권을 담아야 합니까? 앞으로 향후 어떤 것들이 좀 성장할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래를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 AI 하고 실제 기업을 보면은 그 회사에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GS샵에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네이버에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제페토에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가 꽤 높아요. 당장 가서 서비스 에러가 나면 안 되고 많은 용량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데 요새는 좀만 더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AI가 있어서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는 것들이 꽤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사실 컨텐츠 분야인 것 같아서요. 컨텐츠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IP를 활용해서 창작을 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이제 VR 쪽도 저는 관심이 많은데 향후에 이제 기술이 같이 따라오면 해볼 수 있는 게 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결합된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소희님께 했던 질문이셨어요. 처음에 이제 제조업 쪽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다가 DC 쪽으로 하게 되셨는데 제조업 회사에서 있었던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라는 본인이 이제 커리어 변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신 질문이었어요. 처음에 그 LB 인베스트먼트 갔을 때 제가 담당한 섹터가 헬스케어 막 바이오 펀드였어요. 섹터에 따라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도 똑같고 얼마나 열심히 검토하느냐 그리고 그 섹터에 대해서 어쨌든 다 저희가 습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섹터에 상관없이 사실은 투자에 대한 기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VC가 한 섹터, 한두 섹터만 보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산업의 흐름이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섹터는 하나 가져가되 중복해서 섹터를 한두 개 더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펀드 매니저가 되고 경영진을 올라가면 내 주 섹터가 아닌 섹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견을 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 영역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파운더를 봤을 때 좋은 창업자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딱 지금 생각나시는 예시가 있는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너무 너무 힘든 다르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남편감이 좋은 남편감이라고 그러면 그건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잘 조화돼야 음. 좋은 창업자인 것 같고 기술만 뛰어나서도 안 되고 꿈만 많이 꾸셔도 안 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핀테크 쪽에 투자한 회사들이 금융은 정말 복잡 다단하고 그리고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슈퍼 스마트한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 랜드 김성준 대표님이나 토스 이승건 대표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와 진짜 슈퍼 스마트하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좀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섹터에서 되게 주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역량을 이 창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냐를 보는 거를 굉장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소희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 섹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는 것 음. 같고요. 저희가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잘 아셔야 되고 지금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챙기시고 계셔야 돼서 저는 이제 그 팀스파르타 대표님이나 그 셀러노트 이 대표님 뭐 이런 분들 봤을 때는 섹터에 대해서 본인 너무 잘 알고 이미 사전에 굉장히 많은 KPI를 세워놓고 하나씩 다 달성해 가는 그리고 미리미리 한 템포 더 빠르게 고민하고 하는 것들 보면서 존경스러운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비전은 좀 크고 리더십도 있는데 디테일함까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쵸?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반하는 것 같아요. 도달하기 어려운 네. 유니콘 같은 분들 가끔 네네. 계시죠. 계시죠? 네. 좋은 창업가에 대한 역량을 우리가 들을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좋은 VC의 역량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 왜 변화하고 있지? 이 변하고 있는 데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까를 끊임없이 스스로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호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 VC라는 업이 일을 하려면 무한히 할 수 있고 일이 없으려면 무한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중독된 사람이 사실 저는 VC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스스로에게 좀 엄격해야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라든지 워라밸이 사실 좋은 직업이라 이거에 그냥 젖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뒤처지시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공부와 발로 뛰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엄격함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느끼는 게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라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되게 하는 분들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같이 꿀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거기에 또 같이 휩쓸려서 가면은 안 되거든요. 꿈은 같이 꾸되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이거를 곱씹어 보면서 여기서 뭐가 모자라고 돌아서서 또 되게 냉철하게 생각을 할 수 맞아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냉철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꿈에 이렇게 취해서도 안 되고 그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갈 수 있는 분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나 두 분께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최근에 커리어를 변경하셨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소희님께서는 VC를 창업하신 거고 소영님께서는 이제 그 투자 쪽에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 오퍼레이션 쪽으로 옮기신 건데 그러한 뭐 결정적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래서 계획하시는 게 어떤 것들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좀 남보다 많이 일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성취를 내면서 좀 잘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일할 때 중요한 거는 그럼 내가 일을 계속 하고 싶고 좋아하는 환경에 나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배치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일의 프로세스인 회사를 찾는 거가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업계 왔을 때 가장 존경하셨던 선배님이 창업을 하신다고 해서 내가 원하던 환경이 되겠다가 주도적으로 내 의견을 내고 내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왔고요. 이 과정에서도 감히 되게 많이 레퍼런스를 해봤어요. 하 대표님과 일해본 사람들에 대한 레퍼런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도 나를 선택했지만 나도 그를 선택하는 거니. 그래서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 그런 과정으로 만났습니다. 스타트업 씬에서 떠나고 싶지는 않고 계속 이 생태계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투자자에서 좀 다른 롤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선택할 수 있었던 롤인 것 같고 재무 쪽이 이렇게 해보니까 또 되게 재미있어요. 제 롤이 이게 되게 복합적인 롤인데 모회사로서 스노우의 자회사들한테 주주이기도 하고 또 스노우의 자회사들의
CFO를 다 겸하고 있는데 다른 주주님들한테 이제 IR을 제가 하는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뭐 이런 거를 해보기도 하고 두 분은 지난 10년간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 10년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 일원으로서 계속 활약을 해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